여러분, SBS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모래시계나 별에서 온 그대 같은 레전드 드라마부터 지금도 전 세계를 뜨고 있는 러닝맨까지 정말 우리에겐 너무나 친숙한 이름이죠. 그런데요, 바로 그 SBS가 한때 회사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빠졌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 방송사가 어떻게 위기를 맞았고 또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엄청난 생존 전략을 꺼내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일은요, 마치 거대한 폭풍, 퍼펙트 스톰처럼 시작됐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위기가 회사 안과 밖 양쪽에서 그냥 동시에 SBS를 덮쳐버린 거죠. 상황은 딱 이랬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TV를 잘 안 보니까 광고 시장 자체가 그냥 폭삭 무너지고 있었고요. 안에서는 모기업인 건설회사의 위기가 방송국 문 닫게 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야말로 사면초가 진퇴양난이었죠. 숫자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2023년 딱 1년 만에 SBS의 광고 수익이 무려 22%나 급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SBS를 먹여 살렸던 핵심 수익원이 말 그대로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모기업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시장에서는 야, 이거 태영이 SBS 팔아서 빚 갚는 거 아니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공공연하게 나왔거든요. 방송사가 건설사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버린 정말 전례 없는 사태였던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SBS가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너지기 일부 직전에 생존을 위해서 모든 걸 건 거대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게임의 판 자체를 아예 뒤집어버리기로 한 거죠. 전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첫째,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콘텐츠 제작 부서들을 스튜디오 S라는 하나의 강력한 엔진으로 싹 합쳤고요. 둘째, 이 엔진으로 만든 최고의 콘텐츠를 가장 비싸게 그리고 확실하게 사줄 글로벌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넷플릭스였던 겁니다. 이 말이 SBS 전략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웨이브 같은 자체 플랫폼 경쟁에 더는 힘 빼지 않고 생각을 과감하게 바꾼 거죠. 우리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느라 고생하는 대신 세계 최고의 플랫폼에 우리 콘텐츠를 공급하는 최강의 공급자가 되자. 바로 이 선택과 집중이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바탕에는 바로 이 OSM이요,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별에서 온 그대 같은 초대박 드라마 하나 만들면 그걸로 드라마 판권도 팔고 해외에서 리메이크도 하고 관련 상품도 팔면서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사실 이건 SBS가 원래부터 가장 잘하던 거거든요. 이제 그 무대를 국내가 아니라 넷플릭스라는 배를 타고 전 세계로 넓히겠다는 계산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야심찬 계획,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SBS의 성적표, 다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결과는 처음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보세요. 2022년에 1,800억이 넘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나더니 급기야 2024년에는 마이너스 192억 원, 그러니까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위기가 정말 현실이 되어버린 끔찍한 순간이었죠. 표를 보면 상황은 더 명확해집니다. 매출은 줄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그냥 곤두박질 쳤죠. 겉으로만 보면 SBS의 그 거대한 도박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말이죠.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순간, 사실 물밑에서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드디어 반전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증거는 이미 재무제표 안에 숨어 있었어요. 이미 2023년부터 SBS의 수익 구조는 뼈대부터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광고 수익 비중은 35%로 확 줄어든 대신에 컨텐츠 판매 비중이 무려 62%까지 치솟았죠. 체질 개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넷플릭스와 맺었던 계약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정적인 컨텐츠 판매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적자였던 영업이익이 다시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생존을 걸었던 그 거대한 도박이 드디어 성공하는 순간이었죠. 자, 이렇게 SBS는 일단 살아남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남겼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니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규칙이 지배하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싸워야만 합니다. 이제 SBS의 경쟁 상대는 KBS나 MBC 같은 방송사가 아닙니다. TVN을 가진 거대 기업 CJ ENM 같은 콘텐츠 공룡들과 직접 맞붙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물론 회사 규모로만 보면 CJ ENM이 훨씬 크지만 SBS에게는 민영 방송사 특유의 빠른 의사결정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SBS의 상황을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 강점은 역시 과거부터 쌓아온 강력한 히트작들과 젊은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트렌디함이죠. 하지만 약점도 분명해요. 넷플릭스 같은 특정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들의 결정 하나에 우리 회사 운명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K-컨텐츠 열풍은 엄청난 기회지만 자칫 잘못하면 글로벌 기업의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 역시 늘 함께 따라다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SBS는 사라질 뻔했던 낡은 방송사에서 변화에 아주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글로벌 콘텐츠 스튜디오로 완벽하게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멋진 성공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SBS는 이 기세를 몰아 자신만의 독자적인 콘텐츠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거대 플랫폼에 콘텐츠를 납품하면 잘 나가는 하청 공장으로 남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SBS가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그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